2021년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모녀가 있었습니다. 모녀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 신도시의 한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식사를 마치고 난 뒤 모녀는 식당 주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기분이 불쾌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전화에, 문자에, 심지어 별점 테러까지. 참다 못한 식당 주인은 결국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모녀의 갑질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두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1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오게 된 모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았을까요? 자, 이게 벌써 2년 전 사건이더라고요. 경기도 양주 고깃집 모녀 갑질 사건. 자, 오늘 이 2년 전 사건을 다시 저희가 전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항소심 2심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무엇보다 요즘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지만 이 갑질 사건,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에 대한 이런 사건 줄질 않고 계속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준비해봤는데, 자, 일단 개요를 먼저 짚고 가죠. 네, 지난 2021년 5월 26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5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32,000원어치 식사를 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돌연 카운터로 가서 항의를 시작을 했는데 옆에 노인들이 앉아서 불쾌했다라면서요. 이 식당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우리가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식당을 떠나고 나서도 이런 항의가 계속됐습니다. 5분 뒤에 이 모녀 중에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서 화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고깃값을 환불받아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돈 내놔라, 너 서방 바꿔라, 과부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과 함께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요. 딸도 역시나 전화를 걸어서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우리 신랑이랑 같이 찾아가겠다 라면서 역시나 폭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자연 기자가 소개했던 이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전에 고기 먹고 온 그 집인데 엄마가 애들이 얼떡시가면서 안 되게 고기값 도로 물려주세요. 아저씨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 들어봐? 고기값 당장 물어라! 그럼 네가 우리한테 고기값을 깎아주든지 우리도 서비스를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뭘 해야지. 생각해보니까 돈은 다 손들어 내고 말이야. 저희가 방역수칙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저희는 칸막이도 다 설치하였고 저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우선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쵸? 안 되겠어 이거 저희 지금 이렇게 반말하고 니네 있잖아 방역수칙 어겼다고 치르면 너네 300만 원이야 몰라?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하면은 때려가지고 나가죠 야, 방역수칙 어긴 거는 거기 갖고 손님들이 신고하면 끝나는 거야. 뭘 알고나 잠사해. 야, 네 서방 바꿔. 너 가구야? 바꿔! 정말 딱 아유, 제가 더 욕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자, 백 변호사님. 네. 이때 이제 코로나 시국이었으니까 맞아요. 방역 수칙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그 사실 지금 좀 전에 저 육성을 다 했으니까 저도 또 지금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욕설을 퍼먹었던 50대 모친이고 예. 같이 갔던 딸이 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어떤?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이 고깃집이 코로나19 예방을 소홀히 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식당 방문 연쇄 예약, 그러니까 이제 다른 손님들 못 오게 다 예약을 해버리는 거죠. 또 별점 테러 같은 그런 공격까지 가했는데 일단 식당 업주하고 아내한테 이제 이 모녀가 전화를 해서 문자 메시지로 막말, 신고 협박, 그것뿐만 아니라 예약 테러까지 가하고 심지어 딸은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9건의 반복적인 예약을 합니다. 다른 아이고야. 손님 오지 못하게. 예. 그리고 예약 요청사항에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긴 단골 장사만 하나 봐 예약 받으시죠. 이런 걸 적어놨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별점 테러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 방역 당국에 이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신고를 했는데 소장님 아까 잠깐 이자연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왜 우리 옆자리에다 늙은이들 앉혀?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르신들이 옆에서 밥 먹는 게 뭐가 기분이 나쁘다는 건지 자기는 부모님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상하고 전 더 이상한 거 왜 자꾸 신랑 바꾸냐 바보냐 우리 신랑 찾아간다. 아니 여자들이 왜 이래요? 저 이런 사람 요즘 처음 봤거든요. 우리 다 독립적인 여성들 너무 잘 살아요. 왜 신랑을 바꿔 신랑 하는지 정말 처음 봤고 그리고 또 이 사람 진짜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에 전화를 해서 감염법 관리법을 위반한 식당이 있다라고 진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관계자가 알아봤더니 아니다. 칸막이 다 잘 설치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마스크도 잘 쓰고 있더라라고 방역수칙 잘 준수하였다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이들이 받은 혐의 뭐 시청자 여러분 보시더라도 그렇게 썩 좋은 사람들 아니면 법도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죠. 첫 번째 그 어머니라는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지금 나에게 돈 안 저 고깃값 안 주면 내가 너를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 그게 협박이거든요. 협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외부심을 느껴서 돈을 받아내니까 형법상 공갈. 근데 돈을 못 받았으니까 공갈 미수. 요까지 픽스가 되었고 딸이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 주셨는데 첫 번째 그 관계되는 여러 가지를 예약을 쫙 다 했잖아요. 그럼 그 집 장사 못 하잖아요. 그럼 업무방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는 것이고 정보통신망법에 저거 올리면 당연히 비방의 목적에 따라서 그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 아마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제가 알기로는 지켜졌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그건 또 허위 사실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명예훼손도 어떤 명예사실이 적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허위사실 명예적시도 있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2년 전 이 사건을 아직도 끌고 있다고? 아직도 재판을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네, 재판정에서 한 말인데요. 먼저 어머니입니다. 내가 한 행동들은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정도에 불과해서 위법성이 없다. 게다가 실제로 음식값 받을 의사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딸 역시도요. 다투는 과정에서 단순히 감정적 욕설 내지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허위 사실을 게시한다는 인식도 없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서방 받고 너 과부야 이게. 지금 일시적인 아이고 참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피해자다. 자, 지난주에 이제 항소심 2심이 있었는데 최후 이제 뭐 진술을 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겁니다. 네. 아, 이 사람들이 진짜 본인들이 잘못을 했다고 여전히 일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엄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론이 우리를 악마화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피해자다. 지금 라고 보고 계시겠네요. 얘기를 예.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건 사회생활상 이 정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거다라고 엄마는 얘기하고 딸은 이건 그냥 단순한 감정이다. 일시적인 그냥 분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지금 또 이 엄마는 그리고 나는 뭐 처벌받아도 되지만 우리 딸은 너무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선처해달라라고 얘기했고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쳐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억울하고 딸이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운 거고요. 또 딸도 끝까지 얘기를 했어요. 나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즘 배달앱에서 별점 하나 주고 악플 쓰는 거 뭐 그거 별로 문제도 안 되는데 왜 우리 것만 이렇게 공론화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하느냐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억울하다. 끝까지 억울하다입니다. 예. 언론이 이제 악마화했다. 이거는 저희가 소장님이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하신 거고 백 변호사님 제가 이 2심을 직접 네. 방청하신 이 고깃집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언론이 나를 희대의 X년으로 만들었다. 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A4 2장 정도를 이렇게 준비해 와가지고 판사 앞에서 탁 연설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직도 전혀 반성 같은 건 하지 않으시네요. 이걸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걸 보고 언론에서 이분들 비판했던 게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최소한 지금은 반성하는 모습 정도는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저는 지금도 좀 화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건 1심과 2심의 결과는 같았습니다.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두 번 다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다만 이 딸과 이 목사라는 어머니가 각각 벌금 500만 원 정도밖에 선고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형량이 오히려 더 높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내가 그 돈 받을 생각, 고깃값 다 돌려받을 생각 없었다. 근데 아까 저희 녹음 파일 들었죠? 고깃값 빨리 붙여 안 되겠어. 이거 니네 있잖아. 방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너네 과태료 300만 원이야 몰라? 이게 공갈 미수입니다. 이 한 줄로. 더 이상 이 이상 이하도 볼 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여기서 반성을 하는 모습 보이고 식당 주인에 가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지금 아직까지도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 제가 보고 있어도 저도 좀 화가 많이 납니다. 이 항소심 선고가 있었을 때 이 고깃집 사장님이 법정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식당 주인 사장님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자기가 지은 죄만큼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형량이 딱히 과하다고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처음에 기각돼서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그날 바로 선고를 했더라고요. 또 길어지겠구나. 그때는 좀 답답하죠. 빨리 안 끝나니까. 대법원까지. 예, 대부분까지 상고했다는데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셨죠. 이 모녀, 이 어머니의 직업이 목사랍니다. 기독교 성경책에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라고 합니다. 절대로 목사가 이런 행동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예.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